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건강 검진의 예. 전문가. 네, 건강검진의 대가.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의사들 중에 가장 건강한 의사 예, 김윤수 쌤 예,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유튜브 채널 닥터 인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윤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에서는 김윤수 쌤이라고 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로 윤수 쌤. 윤수 쌤. 그렇죠. 아, 좋네. 친숙하니. 의사가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직업인데 네. 얼마나 건강하면 유튜브 채널도 유튜브가- 따로 운영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수 쌤한테 음. 저희가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네. 일단 건강검진.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뭐 윤수 쌤은 어떻게 받는지 건강 검진을. 윤수 쌤의 부모님 네. 혹시 결혼은 안 하셨죠?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으면 그쪽에 상대방에도 부모님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는지 네네. 그거부터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거 바로 시작하자마자 오늘- 안고부터 어떻게 먹으려고 오늘은 요즘만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안고부터 뭐 먹으려고 어련히 알아서 다 정했겠습니까? 나는 그냥 외우겠습니다. 그냥. 네. 사실 저는 보통은 초음파는 제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초음파는 해드립니다. 직접 그냥 제가 해드려요? 직접 해드릴 예. 수 이렇게 있어요. 보는 거. 거? 예. 그거는 이제 초음파 기계만 있으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도 자기 거 자기가 합니까? 저도 할 수는 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보는 자세가 약간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어. 그래서 주로 약간 같이 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서로 해주는 걸로? 서로 해주고 약간 그렇게 하죠. 아, 그렇게 초음파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CT랑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랑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그런 것들 다 하죠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혈액 소변 검사.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펫 CT 저설량 펫 CT는 무조건 추가를 하도록 하고. 피해. 렁. 아. 가슴. 폐. 피해 CT. 저설량 펫 CT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에 더불어서 대장 내시경. 대장 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CT를 매년 한다. 이게 중요하군요. 네. 그 왜요? 선택 왜? 안 하면 그거는 잘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보통은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하긴 해요. 원래는 네. 그 만 54세에서 만 74세 예. 사이에 이제 흡연력이 30감년, 그러니까 한 갑씩 30년을 피면 네. 30감년. 예.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인데 예. 저는 이제 약간 폐암이 워낙에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원래는 우리나라 원래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뭐로 알고 계세요? 암 중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모르겠는데요. 위암. 위암. 예, 맞아요. 원래는 위암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2022년도 통계에 폐암이 앞질렀습니다. 그래요? 예. 담배 피는 사람은 예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담배 피는 건 줄었죠. 근데 2019년도부터 저희 나라가 이제 그 국가 폐암 검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찾아내는 찾아낸 거죠. 아, 그리고 사실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도 걸리는 암이 따로 있습니다. 예, 선남이라고 해서 그건 또 이제 담배와 상관이 없는 암도 그것도 있고. 폐암의 일종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점점. 음.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래 사니까 생기는 거죠. 더. 폐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령에서 잘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거는 암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좀 늦게 발병하는 곳이에요. 예. 발병을 해도. 예, 주로 폐암과 췌장암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발병을 하고 폐암이 자가 증상이 잘 없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췌장암도 처음에 마찬가지죠. 맞아요. 췌장암도 아파서 가면서 아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는 편이죠. 근데 폐암은 이거를 미리 저설량 PET를 찍었으면 예. 발견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약간 매년이야 아니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도록 저선량 펫CT. PET. 그냥 폐CT. 피해 CT. 피해. 그냥 폐CT는 네. 그냥 폐CT가 뭐 앞에 저설량 그건 꼭 중요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예. 아니죠? 그냥 흉부 C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엑스레이는 아니다. 엑스레이는 절대 아니에요. CT를 찍어라 CT.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만요. 예. 그렇구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하나씩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폐암 환자의 엑스레이예요. 여기서 어디에 암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암이 있습니까? 암이 하얗습니까? 까맣습니까? 하얗습니다. 암은 하얗습니다. 네. 예. 다 하얀데요, 뭐 여긴.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심장이고 예. 이게 폐,
이쪽입니다. 양쪽. 오른쪽이 이쪽입니다. 그럼 왼쪽에 왼쪽. 뭔가 하얀 게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이쪽이요? 아래쪽이 아닌가?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네. 자, 근데 이분이 CT를 찍어봤더니 예. 이런 암이 있어요. 밑에 예, 아, 방금 그 전 건 엑스레이였고. 예, 같은 분의 엑스레이고 CT입니다. 와. 근데 저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이렇게 세우고 찍은 거고 CT는 이제 슬라이스를 옆으로 한 건가 봅니다. 방향을 달리. 아, CT는 그냥 쭉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 100장 넘는 사진을 그냥 쭉 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그 중에서 아. 한 커트를 보여드린 그러니까 거고. 이제 채를 썬 거죠. 이거. 계속 채 그렇죠. 썰어서 가는 거고. 슬라이스 맞습니다. 햄처럼. 예? 네. 예, 맞습니다. 아. 이 정도면 꽤 큰 암이에요. 한 2cm가 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다르네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엑스레이 찍었다고 해서 나는 뭐 정상이니까 폐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인다. 예. 그리고 대부분 약간 이런 심장 뒤쪽에 가려져 있는 폐암도 꽤 많고요. 네. 그다음 이쪽에 쇄골 뒤쪽에 가려져 있는 폐암도 많고. 폐암도 아, 많아서. 그러면 안 보이고 그러면 예. 엑스레이로 안 보입니까? 예, 거의 뭐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뭐가 있어서 네. 아니면 갈비뼈에 숨겨져 있거나. 네. 아. 채팅창에서는 종격동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본다는데 예, 종격동이 맞습니다. 뭐예요? 종격동은 이 중간에 이 심장을 포함한 예. 이 부분을 종격동이라고 합니다. 아. 종격동도 뭐 그 앞쪽과 뭐 중간과 뒤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쪽에 가리는 암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아, 엑스레이는 가린 게 있으면 잘 안 나오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이 어디 있는지 인공지능이 찾아냈습니다. 저 왼쪽에 빨간색 저겁니까? 예, 이겁니다. 아, 그러네. 약간 그러고 보니까 그 약간 푸른빛이 푸른 아, 있네요. 이거 푸른 걸 이제 인공지능이 넣은 잡아낸 거예요. 잡아내서 색깔 칠해준 거다 예, 이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처음으로 봐도 안 보이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흉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봐도 못 찾아내는 케이스라서 야. 예. 근데 저 사진 보고 인공지능은 찾아낸 거예요? 예, CT 사진 본 게 아니라 네. 저 사진 보고. 예, 이 사진 보고. 그러니까 루닛이 요즘 잘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루닛 겁니다. 루닛 겁니까? 예, 루닛 인사이트. 이 서울대병원 남주강 교수님 연구 진짜 대단하다. 논문이고요. 폐 얘기가 나와서 이걸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 CT는 매년 찍어봐라. 되도록이면 매년이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고위험군이 아니시면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찍으시면 매년 될것 같습니다.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폐암이 발견됐을 때 이미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많고요. 예. 그러니 네. 가능하면 빨리 발견해야 가능하면은 된다. 좀 초기일 때 잡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치료가 어렵습니까? 폐암은? 치료도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약간 항암제가 많이 발전해서 예. 뇌 전이가 생긴 폐암의 경우에도 항암제가 어느 정도 듣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폐암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약간 펫CT. 네. 펫CT 얼마예요? 얼마 안 해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10만 원 정도. 예. 그래도 중요하다. 예, 가격은 뭐 조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다. 펫CT 찍을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네. 찍어주세요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진 이제 뭐 할지 고르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쭉 항목 보다가 고르는 게 있으면은 저설나 펫CT 아니면은 펫CT 아니면 흉부 CT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거.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 질문이 했는데 자기가 고르는데 보통 네. 건강검진하면 내가 좀 더 CT를 뭘 찍을지 고르는데 네. 폐를 할 거냐, 뭐 머리를 할 거냐, 네. 뭐 이제 몇 가지 고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내가 담배 피는 사람이 폐를 찍고 술 많이 먹는 것 같으면 밑을 찍고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은 머리 뇌를 많이 찍고. 쓰는 뇌를 찍고 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찍지 않습니까 보통? 기분에 따라서. 왠지 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네. 생각해보니 머리가 좀 아파. 그렇잖아요. 요즘 그러고 보니 가슴이 좀 답답해.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 못 고릅니다. 그거 어떻게 골라요? 뭘 기준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그쵸, 선택해야 그쵸.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기는 게 뇌 혈관 질환이 메인이고 예. 뇌 종양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뇌 종양의 유병률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뇌 MRI를 검진 목적으로 이렇게 매년이나 2년마다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뇌는요? 예, 굳이. 왜냐면 그 많이 발생하는 암을 걸러내는 게 건강검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면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여야 이제 건강검진의 의미가 효과가 있는 건데. 있으니. 예. 근데 뇌 종양 같은 거는 잘 발생하지도 않고 어. 만약에 진짜 뇌 종양이 생기셔도 예. 보통은 발견하면 늦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검진 목적으로 뇌 MRI를 해야 되느냐? 확률이 높은 걸 먼저 아. 하는 게 낫다.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거는 MRI를 찍다가 발견이 돼도 이미 늦어요. 보통 뇌종양은 좀
그 저희가 GBM이라고 부르는 그 4단계 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 뇌 MRI를 뭐 1, 2년마다 찍어서 발견해도 좀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찍었는데 없었는데 올해 찍었는데 있다 하더라도 많이 커져 있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MRI는 뭘 하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MRI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MRA라 그래서 뇌 MRA, 엔지오그래피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혈관을 보는 거예요. 자, MRI와 MRA부터 좀, 네. 좀 일단 구별을 좀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화면 잠깐 보시면요. 예. 일단은 뇌 MRI 같은 경우에는 뇌가 있으면 이거를 단면으로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잘라서 이거는 이제 횡단면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상면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예, 어떻게 잘랐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로 잘라서 쌍둥이냐 그렇지. 세로로 자르냐. 맞습니다. 그렇지. 예. 어. 그래서 시상면이냐 뭐 축상면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쭉 모든 컷을 다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혈관만 본다. 혈관 보는 게 이겁니다. 뇌 MRA. 그래서 이거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막혀 있진 않은지 아니면 어딘가 이제 뇌동맥류라 그래서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게 있어요. 예, 부풀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파열되면서. 네. 그러면 이게 이 지주막하 출혈. 그래서 그대로 뇌출혈. 흔히들 얘기하는 뇌출혈. 예. 그래서 3분의 1은 보통 즉사하고요. 그다음에 3분의 1은 평생 장애가 남고 3분의 1 정도만 후유증 없이 살아남으시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뇌 MRA는 젊은 분들도 20, 30대도 한 번은 찍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에 한 번 건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기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게 짧게 아니고. 2년마다 찍는 건 아니고. 위험하면 위험하고 아니면 아니지. 예,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예, 보통은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몇 년 간격을 찍으실 필요는 없고. 조심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예,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수술을 하거나 알아서. 맞습니다. 예, 만약에 뇌동맥류가 사이즈가 좀 크고 좀 잘 터질 것 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코일 색전술이라 그래서 이렇게 혈관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머리 두개골을 열어서 클립 결차를 해서 이렇게 이거를 터지지 않게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한 번쯤 한 확인해 보시는 번쯤은 게 해봐라. 두 번 할 필요는 없네요. 저도 예전에 한 8년 전에 하고 안 찍은 것 같습니다. 예. 그 MRA는 좀 더 비쌉니까? 딱 그림을 보니까 비싸 보이는데요? 아니요. A가 좀 싼 것 같은 아니요. 느낌이잖아요. A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쌀 겁니다 아마. 예. 오히려? 예. 아.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MRA를 인생에 한 번은 MRA. 인생에 한 번 해봐라. 예, 무조건 한 번 해봤으면 뇌는 좋겠다. 뇌 말고 다른데 혈관은 MRA로 볼 필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MRA가 크게 효과가 있는 데가 많이 없고요. 예. 저는 보통 MRA는 한 번. 뇌만 PET 뇌만 한번 찍어봐라. 야, 오늘 외워야 될 게 많네. PECT는 매년 찍어봐라. 찍고 뇌 MRA는 한 번 주죠. 그리고 야, 저는 찍었지만 지난 아까도 저 인공지능이 발견 못했으면 네.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네. 믿을 수 있냐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괜찮아. 어. 근데 진짜 괜찮아?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못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병원의 문제냐? 그러니까 건강 그게 완벽함이란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좀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진짜 했는데 안 나오는데 못 받았으면 그거는 로또 되는 확률이나 뭐 비슷해. 거기서 클리어되면 클리어인 거지. 안심해도 왜냐면 저는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되게 연말에 가면 되게 걱정하면서 가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요. 예? 그럼 그분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일 또 오잖아. 그러니까 저도 언더스탠딩 진행하다 보면 피곤하면 짜증나고 짜증나면 졸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도 이런데 그분들도 피곤하면 못 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하는 것도 다 의사고 사람이니까 100%는 없죠. 예.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11월, 12월 같이 지금 같이 너무 환자들이 몰리는 시기에는 그 환자 한 분당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100%는 아니죠. 예. 그럼 찍은 사진만 쫙 갖고 가서 네. 다른 사람한테
진단만 한번 해주세요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차이가 솔직히 좀 나긴 납니까?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 예. 병원에서 진단 병원에서 이게 쭉 검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초음파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음. 많이 놓칠까요? 현실적으로? 아니요, 근데 놓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어떤 의사가 많지는 받냐에 않아. 따라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뭐 해석하는 게 뭐 복잡한 소견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검진을 또 한 번 받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부담스럽고 아, 비용도 그렇고 예. 다만 찍기는 다 찍었잖아요. 네네. 이 찍은 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거르기도 하고 못 거르기도 하니 맞아요. 예. 찍은 거 다 다시 가져가서 이상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가서 한 번 더. 다른 선생님한테 좀 봐주세요. 예, 이거 가능합니다. 하면 예, 그거 돼요? 예, 그거 이제 CD를 복사하신 다음에 예. 그 외부 병원 필름 판독료라는 게 아마 그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시는 병원에서 아마 그게- 그러면은 다시 영상학과 전문의가 봅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 추천하시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찾아와서 나 네. 아무래도 저 의심스러워. 나 아니, 그러니까 비용 대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는 건 아. 과비용인데 예, 맞아요. 예. 찍어 놓은 걸 다른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한 번 더 리뷰하는 데는 비용 많이 안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부 필름 판독료 자체는 새로 찍는 것보다는 덜 들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비싸다는 처음에 뉘앙스인데? 찍은 MRI가 예. 퀄리티가 좋게 찍었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많은 검진 센터들에서 대부분 뇌 MRI를 찍으면 예. T2 강조 영상이라는 거 딱 하나만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MRI를 찍을 때 여러 가지를 같이 찍어야 됩니다. T2 강조 영상, 네. T1 강조 영상, 뭐 예. 플레어라고 네. 해서 이제 그 플루이드 시그널, 그러니까 액체로 된 거를 이제 시그널 죽여서 그렇게 찍는 게 따로 있고 이걸 선생님 무슨 예. 혹시 무슨 그림 없습니까? 잘못 아.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예. 이제 플레어 사진은 없는데 지금 이게 T2 강조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T1 강조 영상의 시상면 사진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뷰를 다 찍어야 이게 정확하게 MRI 검사를 했다.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예, 그리고 다양하게 보고 예. 이게 가능한 건데 보통 검진센터 가시면 이제 싼 비용에 여러 명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예. 짧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MRI 충분히 찍으려면 30분 찍어야 될 거를 예. 10분 컷으로 찍으려고 이제 하나만 찍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이거 하나만 찍고 10분 만에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찍으신 거예요. 아래 거는 안 찍고 예, 뭐 이런 거나 뭐 다른 거는 찍을 시간이 아예 없는 거죠. 아. 왜 그러면 30분 걸리는 걸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뇌 MRI를 전체적으로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찍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검진을 하다 만 거잖아요, 저건. 그렇죠. 아무래도 뭐야?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검진 센터는 거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덤핑하는 검진 센터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싼 비용인데 예. 이것 뭐 뇌 MRI도 찍어주고 뭐 대장 내시경도 해주고 뭐 다 해준다. 그러니까 예. 이런 병원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 찍다 말 수 있다. 예, 찍다 말았거나. 조금만 찍고 또 다음 환자 받고 해야 되니까 예. 그게 가능하니까. 예, 그래야 그게 시스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건강 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데들. 네. 그럼 도대체 얼마면 저건 덤핑일 가능성이 높아. 예. 그거 몰라요, 그걸. 그거는 제가 얼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와. 만약에 검진센터 가격들을 쭉 보시면 지나치게 여기 왜 이렇게 싼데 많이 포함되어 있지? 라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약간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의심을 그럴 해봐야 된다.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예.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네. 왜 건강 검진도 검진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들 막 있고 아, 네네. 그럼 막 건물도 좋고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무슨 내과인데 내과인데 우리는 장비 다 있어서 건강 검진도 해줘요. 근데 동네에 있는 예, 그런 예. 데도 있잖아요. 좋죠. 근데 예. 작은 데는 왠지 좀 그게 장비가 좀 후질 것 같고 뭐 아. 검사가 막 빠질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그냥 센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작은 데는 선생님이 꼼꼼할 것 같고 시간 많으니까. 음. 큰 데 가면 잘 보기나 볼 수 있을까? 장단이 싶기도 있는 하고. 겁니까? 예, 장단이 있어요. 그게 저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작은 데서 꼼꼼히 봐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진짜 이런 대형 검진 센터는 제가 마치 하나의 부속품이 된 것 마냥 예. 저 컨베이어 벨트에 그냥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예. 그런 느낌으로 진짜 그렇게 돌다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중소 그냥 내과 의원이나 뭐 아니면 뭐 영상학과 의원이나 이런 데들은 약간 이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러니까 검진의 퀄리티를 좀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직접 보고 약간 꼼꼼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약간 그런 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네.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 작은 데 걱정 많이 되는구나 요즘. 다른 주제 할 때하고 오늘 완전히 달라요. 작은 데는 검사를 못 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검사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면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는 뭐 온갖 검사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종류의 예. 검사를 해주는 게. 예. 아 근데 저는 약간 6대암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위암, 대장암, 간암, 뭐 자궁경부암, 유방암, 거기 이제 폐암까지 네. 이것만 다 커버할 수 있는 데면은 굳이 막 엄청 센터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런데 가면은 보통 이상한 검사들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럼 쓸데없는 검사가 꽤 있다는 뜻이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예, 쓸데없는 검사들을 예를 들면 예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정리해서 얘기할 만큼 쓸데없는 검사가 많아요? 쓸데없는 검사를 뭐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예,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는 예? 필요 없는 검사 첫 번째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PET CT라고 있어요. 펫시티. PET-CT가 예, 뭡니까? PET CT라고 해서 예? 양전자 PET-CT? 방출 단층 촬영. 네. 예, 그거를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건데 예. 저희 몸에 이제 포도당을 이제 대사에 쓰잖아요. 네. 예. 그거랑 유사한 방사능 물질을 혈관으로 주입을 해서 네. 우리 몸에 이제 그게 업테이크, 그러니까 얼마 축적이 되는지를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네. 예, 그거를 다 보는 거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T, CT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긁는 거, 그거를 합쳐서 하는 게 이제 PET CT거든요. 예. 예, 잠시만요. 예, 화면 보시면요. 예, 이게 CT 영상이고요. 네. 지금 이게 뇌 쪽이고 그다음에 이게 골반 쪽이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긁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PET 스캔 이게 이제 그 포도당과 포도당 유사한 반응을 보여주는 예, 방사성 의약품을 주입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업테이크가 되는지 본 거고 주로 뇌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포도당을 뇌가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진하게 겁니다. 나오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심장도 진하게 나오는 거고 이 영상 두 개를 합쳐서 보는 게 PET CT 스캔인데 네. 예, 이 검사가 검진에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는 절대 검진에선 받지 마시라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요? 이게 일단은 CT 자체도 방사선이 되게 높잖아요. 예. 아시죠? 그리고 PET도 방사능 물질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방사선 노출이 엄청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촬영 20세 과정에서 예. 만약에 20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20세에 이거를 찍었다 그러면 300명 중 1명이 암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저거 때문에 예. 저거 근데 저거 되게 비싼 옵션으로 있어요. 예. 있으면서 설명할 때 이게 보통 암 환자가 암이 재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번씩 훑을 때 쓰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한번 쭉 하시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하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그 설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PET CT는 원래 암이 진단된 분에서 이 사람이 어디 딴 데 장기에 전이가 가 있지 않나 네. 예.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치료를 다 끝냈어요. 예. 나중에 이게 재발을 하는지 어. 이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검사지. 예. 이거 한번 긁으면은 그냥 온몸 아. 싹 다 그냥 검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는 데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펑션은 맞지만 네,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는 필요한 사람만 거군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 해서라도 암을 찾아내야 될 정도로 암의 그렇죠.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하는 해야 거고. 되는데 맞습니다. 예. 건강 검진으로 할 만한 건 정상인을 아니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예, 무증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그냥 암 찾자고 그 리스키하다, 하는 건 그건. 너무 리스키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암을 다 찾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뭐 예를 들어서 폐렴이 있어요. 예. 그럼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약간 암처럼 PET CT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폐암인가 하고 이제 그거를 또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쓸데없는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나 비싸서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우와. 예, 저는 PET CT는 절대 받지 마시고 네. 오히려 각 장기별로 검사를 따로따로 진행해 주시는 게 차라리 훨씬, 낫다.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별로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폐 혹시 CT. 폐암을 보고 싶다. 그럼 예. 장기별로 들어가는 거죠. 폐암을 보고 싶으면 저설량 PET. 예. 간암을 보고 싶으면 간을 보고 싶으면 일단은 상복부 초음파라는 네. 게 일단 기본이고 만약에 본인이 뭐 간암의 고위험군이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B형 간염 보균자시거나 C형 간염 보균자시거나 아니면은 알코올성 간 질환 때문에
이게 간경화라 그러죠. 네. 간경변증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초음파랑 같이 이제 종양 표지자라 그래서 그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걸 같이 보거든요. 그거를 원래 국가에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긴 해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고위험 분들은 약간 역동적 간 CT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제를 맞고 찍는 CT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이나믹인가 봐요. 오 맞습니다. 예. 이름이 멋있다. 역동적 간 CT. 예, 리버 다이나믹 CT라고 보통 많이 음. 부릅니다. 예, 그거를 같이 찍으시는 게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비만이시거든요. 네. 비만이시고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초음파로는 잘안 이 보여요? 간의 깊숙한 부분을 같이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 CT가 도움이 되죠. CT는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옵션에서 그럼 역동적 간 CT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미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아마 찍으실 거고 만약에 그런 간암의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냥 복부를 좀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복부 CT 있어요. 예, 조영제 쓰는 복부 CT인데 예. 제가 왜 이거를 뭐 매년 받으라고 말씀을 안 드리냐면 이것도 방사선 피폭량이 좀 됩니다. 복부 CT가. 왜냐면 이게 폐는 이게 공기로 가득 찬 장기다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사실 찍어도 한 저희가 방사선 노출량을 이제 미리시버트라는 단위로 얘기하는데 이건 한 1 미리시버트면 충분합니다. 네. 근데 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7 미리시버트에서 한 10까지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검진 목적으로 1, 2년마다 찍어 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고 네, 만약에 본인이 뭐 췌장암이 걱정되어서 뭐 아니면 췌장암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복부 CT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야, 생각보다 뭐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고민해야 될 오늘 많네. 오늘 평소에 내가 쌓여있던 궁금증 다 풉니다. 또 하나. 또 있습니까? 그 사실 정리해 왔다 하는데 뭐 들어봐야 되는 이거 거 하나만 아니고? 물어보고 저 진도 알겠습니다. 나갑시다. 네. 저는 찍는 기계는 비슷할 거다. 네. 그런데 판독하는 선생님에 따라 다를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단체 건강검진 받는 곳은 피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동네에서 하는 자그마한 곳에서는 자세히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은 매일 그것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전문적이고 예민해지었겠어 감각이. 그런데 동네에서 혈압도 재주고 당뇨약도 해주고 감기도 진단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러 가면 야 내가 지난번에 배우긴 했는데 이게 뭐지 이거?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는 방사선과 내지는 그 뭐라고 영상의학과 네. 그거는 이제 그 보는 게 전문인데 네. 동네 영상의학과를 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내과에서 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럼 보시는 분이 내과 의사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저보다야 잘 보겠지만 영상학과 전문의만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발견하냐 못하냐의 문제인데 네네. 남자계 여자계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조금 피곤하더라도 네. 매일 보시면서 전문성은 있는 거 아니냐? 하루에 타격 연습 200번씩 하는 분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예. 죄송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과 의원이나 이런 그냥 병원급에서 하실 때는 네. 그 본인의 전문 분야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 전문이시면 내시경 이런 건 잘 내시경 본다. 그렇죠. 내시경은 잘 보시겠죠. 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잘 보시는데 예. 이제 문제는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 예. 이런 거는 이분들이 보실 수가 없죠.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내시경을 보시는 선생님들이고 예,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영상의학과나 아니면 타과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검진 전문 센터에서는 약간 그걸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는 저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왜냐면 그것만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내과나 이런 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병이 따로 있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도 위암이었고 뭐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예. 분들은 위암을 따로 잘 보기 위해서 내시경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서 검진을 한다 이런 개념인 거고. 예. 만약에 뭐 나는 뭐 고위험군도 아니고 그냥 아무 기저 질환도 없고 그냥 검진을 한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센터에서 하셔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센터로 가야 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나 의심하는 게 없는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료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동네 내과 의사가 하는 게 나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약간 내시경으로 보는 게 내시경이면 주가 될 때. 그러면 내과 의사가 종합 검진을 하는 경우가 네.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네 선생님들은 눈으로 보는 내시경으로는 잘 보는데 뭔가 이 그 기계로 보는 뭐 CT나 그런 거에는 익숙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내과 선생님이 보시는 그런 유방 아. 촬영술이나 이런 거는 어렵다, 어려워. 어렵죠. 그건 진짜 영상학과 의사도 근데 나는 지금은 괜찮으나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받는 건데 문제가 있는 분은 이렇게 해서 보시고 문제 없으면 일로 가라 보시면 나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걸로 가야지.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보십시오. 문제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문제가 있어. 어디서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보는 데로 찾는 가야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건 만약에 경제적으로 좀 더 지불을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네. 예? 저는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약간 아예 그냥 종합병원급에서 운영하는 검진센터 거기는 이런 확실히 좋습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대부분 다 판독도 영상학과 전문의랑 뭐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하시고 그다음에 진료로 연결도 가능하죠. 잠깐 거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한다고요? 그렇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다른 네네. 데는 그럼 그 말은 네. 다른 데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안 봅니까? 되게 뭔가 좀 얘가 예민한 얘기일 수가 탐정입니까 있는데 무슨 탐정? 네, 야, 이탐정이네 이탐정. 아무래도 음. 검진 전문 센터들에서는 네. 영상학과 전문의에 대한 이제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초음파사? 예, 초음파사.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사? 방사선사나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을 초음파사로 써서 예.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가 옆에서 같은 방에서 지휘 감독하에 초음파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약간 편법 비스무리하게 해서 초음파사로 대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초음파 할 때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원래 저는 단 한 번도 두 사람이 그럴 있는 리가 방에 없죠. 들어가서 해볼 리가 없고 네.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초음파 사이거나 둘 중 둘 하나인데 하나다. 예. 의사 선생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있어요? 날까요?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는데 네네. 또 여기서도 제가 질문하듯이 매일 초음파만 보는데요. 그 못 찾겠습니까?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보시는 분이 오히려 헷갈리지.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키해요. 초음파사는.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 것 약간 같네요. 예민한 질문이긴 하네요. 네. 이게 초음파사 분들이 아무래도 매일 초음파를 보니까 예. 뭐 그런 변화를 더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종합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법으로는 정신없다, 어쨌든 정신없어. 법으로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군요. 예,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영상학과 전문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의사가 초음파를 시행하고 판독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예. 아. 의사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근데 지금 그게 사실 지켜지지 않는 그러면 아까 센터들만이 있죠. 2%가 조금 무리한 질문처럼 했지만 네. 일단 뭐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고 하니 거기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으면 네네. 거기서 찍은 거 다 뽑아주세요 가지고. 해서 갖고 와서 네. 내가 평소에 다니는 내과 의사 선생님으로 가든 영상의학과 내지는 그 초음파만 전문으로 보는 외래 병원이 있지는 않죠. 영상학과 의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개수가 많지는 않죠. 그렇겠죠. 그러면 보통 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제 상황이 이러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라고 하면 어차피 같은 찍은 걸로 크로스 체크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찍혔을 수도 있지만 그럼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찍다 말았네요. 이거 뇌 CT, MRI를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MRI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초음파는 그 자리에서 끝나요. 왜냐면 만약에 뭐가 암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초음파를 안 찍었다. 그러면 그냥 이걸 놓친 건지 아니면 진짜 없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는 없다. 다시 할 수가 없죠. 아니면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네, 새로 검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니까. 저 진짜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매년 건강 검진 하다 보면 고민이 네. 위 내시경을 받을 거냐, 위장 조영술을 받을 거냐. 내시경. 그거 꼭 선택하게 돼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할 거냐, 말 거냐. 예.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거 왜냐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네. 무섭기도 하고.
조영술 위 내시경 안 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근데 조영술은 그럼 이게 안 들어가고 조영술은 뭐 물 같은 거 먹는 거잖아요. 먹고 알아서 그냥. 하얀 거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누우세요. 네,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거. 난 매번 내시경 했는데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먹는 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짧고.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 그냥 무조건 위 내시경을 받으시라라고 말씀. 조영술 말고요? 예, 저 조영술은 거의 많이 조영술을 봤는데. 아니 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왜요? 왜요라니 왜요라니 지키는 대로 해요. 왜? 아 이거 왜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이유가? 그게 위 내시경이 진짜 예. 말 그대로 그냥 카메라를 튜브를 안에 넣고 그 음. 표면을 다 훑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위장 조영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얀 이 물 바륨이라는 먹죠. 예. 조영제를 먹고 어. 하얀 액체를 먹고 그다음 이거를 발포제라는 걸 먹어서 공기를 채워준 다음에 펴줘요 위를.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엑스레이를 예. 쐬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약간 그림자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암이 진짜 미세하게 작게 있어도 예. 위장 조영술에서는 이게 놓칠 가능성이 위 내시경보다 훨씬 높아요. 어. 이거는 약간 옛날에 내시경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 예. 그럴 때 많이 했던 검사입니다. 옛날에 한 80년대. 근데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충분히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예. 굳이 옛날 검사를 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잠을 자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래도 정확도에 있어서는 위 내시경이 무조건 위다. 위장 조영술보다는. 무조건 위 내시경 받아야 된다. 예, 매년 무조건. 그것도 받아. 왜 대장 내시경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매년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어. 한 4년에서 5년 후에 한번 받으시면 되고 어. 위 내시경은 딱 받았는데 그 내시경을 한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장상피 화생 예. 아니면 뭐 위축성 위염 뭐 이런 소견을 만약에 썼다. 음. 그럼 아마 그 내시경을 한 의사가 이거 아무래도 뭐 매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매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이제 위암 고위험군이어서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 예. 이런 분들도 매년 받으시는 게 좋고. 위 내시경은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위 내시경으로 검사하면 어. 끝인 거죠. 예. 특별하게 다른 말씀 없으시면 매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위 내시경. 예, 일단 국가 검진에서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보통은 개인적으로는 1년마다 받으시라라고 권하긴 하죠. 예. 왜냐면 이게 대장암은 상당히 암이 발생하는 게 오래 걸려요. 네. 한 번 이제 생긴 용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선종이 되고 대장암이 되기까지 한 5에서 10년이 걸리니까 저희가 예. 검사 간격을 5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위암은 그냥 1년 사이에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까. 생기고 그래요? 되게 급격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암은 뭔가 이게 뭐 1년마다 꼭 받아야 되나요? 했을 때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1년마다 받으시라 하고 하는데 그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마다 받는 게 권한다. 좋다. 그러면 조영술이냐 내시경이냐를 고르는 상황이면 무조건 내시경이다. 그거는 뭐 고민의 무조건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고민의 내시경. 여지가 없습니까? 예. 진짜 내시경을 못 받으셔야 되는 약간 그런 환자분이 아니고서야 예. 굳이 금기증이 있지 않고서야 저는 무조건 위내시경을 하시는 게 맞다. 그동안 조영술로 별일 없었더라도 내시경 보면 나오는 경우 많죠. 무섭게 예, 왜 그래? 많죠.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예. 많답니다. 전 조영술도 살아왔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한 번 없으시죠?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받아봤을 때 무슨 뭐 약 먹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 저 내시경 받으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아, 조영술로 회피해 왔어요. 회피를 왜? 해오셨어요? 수면 내시경은 그냥 좀 편하게 받는 차이인 거죠. 그렇죠. 수명 내시경을 받다가 사고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를 위해서 약간 내시경실 관리를 좀 네.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음. 잠시만요. 그래요. 예, 화면 같이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내시경이 이제 문제가 한번 딱 위나 대장을 넣었다가 이제 뺐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다음 환자한테 또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세척이랑 소독을 열심히 해서 다음 환자한테 가기까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2-30분.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는 센터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통 이렇게 운반해서 자동 세척기에 넣어서 돌리고 뭐 건조시키고 이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하는 거죠. 저거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저 그런 몰라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화기 내시경 연구재단에서 이제 우수 내시경실 인증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아 저런 게 있습니까? 예, 이런 게 있어서 네. 이런 걸 잘 시행하고 인력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 가서 리스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하. 인증 병의원 찾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예,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뭐 영등포구면은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몇 개 없어. 몇 개 없다고 이게 다 내시경실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예, 제도가 잠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잠깐. 아,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인증 해서 신청을 신청 예, 안 하면 예. 아예 검사도 안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이 내시경실 우수 내시경실 마크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내시경실을 좀 자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걸 관리 안 하는 쪽은 그냥 넣었다 빼고 다시 대충 헹구고 또 넣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예. 예? 이거는 이제 인증 신청을 한 병원들만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인증 제도 자체를 만들었다는 취지가 네네. 보니까 대충 넣었다 그냥 대충 헹궈서 또 넣더라. 그런 거잖아요. 이러니 이걸 좀 단속 관리를 해야 그래, 되겠다라는 그래.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럼 저거 왜 해요? 저거 다 잘하면. 그렇지. 아니 여기 보니까 우리 요번에 건강검진 선택한 데가 없는데. 아니 그 신청을 안 해서 인증을 못 받았을 예, 수는 인증을 있는데. 못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중간에 30분이나 거쳐야 되면 네네. 특히 이런 대형으로 많이 하는 곳들은 아 그러니까 내시경 튜브가 여러 개가 있죠. 야. 동시에 여러 개 돌리죠. 그래도 한 번 하면 30분에 또 하고 해야 되니까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튜브를. 그렇죠. 네. 튜브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비싸면 어. 적게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적게 사면 많이 돌렸어야 돼. 해봐야 5만 원이면 돼. 그러면 그래 100개 사 할 수 있는데 네네. 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야 2개로 돌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빨리, 그러니까 적게 두고서 여러 그렇죠. 번 그냥 빨리빨리 돌려서 돌리지. 하게 야, 하지 않게 빨리 하냐. 잘 닦으면 되잖아. 하고 꼭 닦아라 그 대신. 우수 내시경실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아, 잘 예, 되는 그게 데는?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 인증을 받은 병의원이다. 약간 그런 하여튼 관리가 야. 잘 되고 관리가 있다. 잘 되고 있다. 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좀 더 알려줘. 불안하다. 이런 거 말고 뭐 또뭐 다 쌤이 다 아실 건 아니지만 아, 수면 그리고- 내시경 할 때 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수면 내시경으로도 한번 했고 네. 그냥 생 내시경으로도 하고 했어요. 생도 하셨군요. 생도 했었어요. 전 남자잖아요. 어, 내시경을 못하는 그런 아유 정말. 사람입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저는 그 걱정은 들어요.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더 자세히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 아 의사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의사도 좀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 참으세요. 아이씨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편하게 잘 편하게 자고 자고 있으면 있는 게 검사가 잘 되나? 보고 또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차라리 내가 잘까? 그런 생각도 아 근데 좀. 이게 잔다는 게 그 이프로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곤이 자는 상태가 아니라 예. 그냥 진정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그 진정이에요, 상황에 그게?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생 난리를 쳐요. 잘 때. 예. 자면서도 막 헛소리 한다고 아. 그러던데. 이게 잔다는 게 저희가 아는 그 수면의 느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진정만 시켜 놓은 거고 만약에 튜브를 넣으면은 저희가 뭐 개그 리플렉스라고 해서 구역 반사 예. 막 우역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게 엄청 심한 분들도 있고요. 아, 우리는 자고 있다고 생각해도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 막 내가 막 이거 호스 막 잡아 빼려고 하기도 하고 온갖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와. 차라리 그냥 생으로 하는 환자가 더 얌전하다. 잘 참으시기만 하면은 그게 낫죠. 보시기에. 나 살짝 얘기 들었는데 예. 헛소리 많이 한다. 헛소리- 많이 별별 하죠. 소리를 다 한답니다. 그래요? 예, 맞아요. 정말 몸 안에 정말 뇌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를 한대. 그게 두려웠지. 그게 두려웠어.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비밀이 많으신가요? 네. 비밀이 많습니다. 비밀이. 제가 왜 생으로 내시경 했는지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왜 생으로 내시경을 했냐면 처음에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했더니 예. 쭉 하는데 예. 설명을 해주시는데 간혹 뭐 잘 못 깨어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별일 없습니다. 설명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못 깨어나면 그럼 어떡하나. 못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많지 근데 않습니까? 신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깜빡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생으로 했죠.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으실길래? 와. 전 쌤의 하드디스크도 뭐 그럼- 떳떳합니까? 아니 그럼? 내시경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대장 내시경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네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물 먹지 않습니까? 그 몇 리터를. 네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대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네. 많이 반드시 먹어야 되나?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간편하게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대장 내시경을 받지. 네. 아, 너무 그러니까 괴롭다. 캡슐 하나로 뭐 그냥 그렇습니다. 강하게 그걸 설사하게끔. 막 먹고 막 밥을 안 먹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밖에 없나? 알약 몇 개만 먹으면 되는 것도 있어요. 좀 그래? 비싼 건. 그죠?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뭐 2리터 이상 마셔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옛날보다 좀 적게 마셔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 한 10알 정도는 먹으면 돼요. 예, 캡슐 약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좀 비쌉니까?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 근데 어쨌든 대장 내시경은 만 50세부터는 꼭 5년 간격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5년에 한 번씩. 예,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검진에서는 그 분변 자멸 검사 아시네? 그게 똥을 채취해서 네. 예, 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네. 이거를 매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대장암이 있어도 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어도 이게 피가 나와야 그게 분변 자멸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건데 예. 안 그런 암도 많고 어. 그다음에 암 전 단계인 선종 단계에서는 거의 뭐 피가 안 나와요. 예. 그럼 이런 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치질 어. 그쪽 항문 쪽에 이제 찢어지거나 예. 뭐 치액이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변을 보는 과정에서. 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캐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부정확한 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암 검사는 대장 내시경 만 50세부터 분변 검사보다는 약할 수 있으니까. 예, 무조건 저는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하고 그 국가에서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 23년부터 25년까지 음. 대장 내시경을 이제 국가 암 검진으로 채택을 할지에 예.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한 26년도부터 이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와.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말씀. 또 평소에 좀 궁금한 게 평소에 그거 많구만 뭘 나한테만 그러더니만. 그 저는 이제 자본주의는 네. 인센티브 구조로 돌아가기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예를 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변 검사를 해요. 네. 그럼 어디 가서 이제 저희가 대변을 받아서 내면 어디서 검사를 쫙 하겠죠. 모아서. 네. 검사하는 쪽에서 잘 잡아내야 하는 인센티브가 혹시 있습니까? 잡아내야 예를 하는 들면 그냥 대충 하지 않을까를 그 의심하는 1000개 거죠? 봉지를 받았어요. 예. 1000개 봉지에서는 한 3개, 4개나 10개 정도는 혈이 묻어올 수도 있고 이건 좀 위험한데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아낸 냈을 센터나 때 야 버려 괜찮다고 버려 다 자 버려 아 그게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게 피가 있는지를 그냥 그 키트 자체에서 그냥 검출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초음파를 뭐 영상학과 의사가 보니 만약 이런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변을 가져가면 분변 가져가서 어떤 걸로 검사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거는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봉지를 다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확 돌려요. 예, 기계가 거기서 이제 피가 있는지를 검출을 하는 거지 이걸 사람이 아. 눈으로 막 이게 빨간 게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아니에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계로 하는구나. 예, 그거를 사람이 다 했다가는 사람이 다 했다가는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잘 짓이 잡아내는 아니죠. 인센티브가 있냐 여쭤봤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네네.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었잖아요. 아 더 있습니다. 예, 아까 저 펫 CT, PET CT는 필요 없다 굳이. 네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하지 예. 말아야 될 거. 그 쓸데없이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일 수 있는데 예. 그 갑상선암 검진을 위해서 하는 갑상선 초음파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갑상선암 발견을 위한 갑상선 초음파. 왜요? 갑상선 초음파. 왜요? 그래서 왜요? 갑상선암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 그거 왜냐면 이상해. 네. 갑상선암이 생존율이 100%거든요. 암에 걸려도 예, 암에 네? 걸려도 몇 네. 년 생존율이요? 일단은 5년까지는 100%입니다. 예. 그 정도면 거의 뭐 5년까지 괜찮으면은 거의 완치라고 보통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많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생존율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발견할 필요도 없어요? 예, 굳이 암이 있으면 그럼 있는지 어떻게 알고 치료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면 예. 혹이 약간 만져지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럴 때는 당연히 초음파를 받아 보셔야 되는 그럼 거죠. 발견되면 그때 그냥 수술하면 된다 예, 이거죠? 근데 왜냐면 워낙에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나 이런 거는 빨리 자라니까 제가 예. 계속 뭐 1년마다 뭐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늦게 발견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별 없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예.
괜히 이걸 발견했다가 환자분들이 이걸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거 치료하느라고 또 이제 병원 입원하셔서 예. 뭐 절제술 받고 어떤 분들은 뭐 평생 동안 갑상선 약을 드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위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생겼다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네. 자라나면 그냥 그거 띄면 돼요라고 할 수 있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임파선 근처니까 네네. 그게 온몸을 돌면서 다른 데로 전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파선 전이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 근데 그것마저도 치료가 잘 되니까 굳이 빨리 발견해서 이게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갑상선을 그래서 발생한 그 암은 임파선을 거쳐서 다른 데로 전이가 돼도 네. 다른 전이암에 비해서 잘 죽어요? 예, 그러니까 치료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게 별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암입니까? 그럼? 예. 한마디로? 예, 갑상선하면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하는 암이라서. 그거 의사 선생님들이 의견일치 본 거예요? 근데 왜 갑상선암 왜 수술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발견했으면은 수술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굳이 아무 증상도 없는 성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암에 가족력도 없다. 네. 이런 분이 굳이 찾아서 막 검진센터 가가지고 갑상선 초음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혹이 돼서 발견돼도 괜찮으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자라니까. 심지어 저희는 막 뭐 70세에 발견되셨다. 예. 그러면 그냥 가지고 사시면 돼요. 라고 라고 하거든요. 할 정도로? 예,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왜 검사하는 건데? 왜 이걸 인지 알려줘요? 왜 이걸? 이거 왜 검사해 그러면?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럼 금지해. 검사하면 과태료 매기고 저 형법으로 다스려야지. 검사를 왜 합니까 그럼? 그래도 검사는 뭐 발견했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 굳이 검사할 필요는 없다. 예,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면 한번 잠깐 보시고요. 네. 채팅창에 반려암이래 반려. 이게 연도별 주요암 그 연령 표준화 발생률 추이고 여자인데 예. 이게 갑상선이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2000 뭐 한 4, 5년도부터 급증을 하더니 와. 2012년도에 거의 피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과연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발견을 한 거지 실제로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게 발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알겠어요. 많이 검사를 해서 잡아낸 거죠. 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잡아냈는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뭐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됐었다. 그러면은 갑상선암 검사를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기르면 어떠세요? 키우고 기르고 반려로 막 불편할 때까지 데려오다가 그때 그냥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괜찮습니까? 천천히 가고 간다며. 천천히 가져가니까 뭐 그래도 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져질 정도면 그때는 검사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아. 뭔가 하는 게 맞는데 예. 그 정도 아니면 그러나 조기 그 정도 발견을 아니면- 했어도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발견을 하셨으면 하면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건데 굳이 그게 발견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술하고 나면 수술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계속 뭐 약도 계속 먹어야 하고 하니 그 기간을 줄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하면 낫는 수술이면 그 한참 뒀다가 해도 된다면 뒀다 하지. 또 왜 또 수술을? 아, 뒀다 한다고요? 네.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진행을 여기를 하면 이 주변에 이제 성대도 있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못 암이 침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반려암처럼 알겠습니다. 키우실 정도는 아니다. 예, 그거는 약간 궁금함이 남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네. 네. 거의 또, 또 야, 이거 오늘 유익하다 이거. 반대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아, 이거는 꼭 해야 꼭 된다. 해야 된다. 아까 예. 폐CT 처음 말씀드렸던 예. 펫CT는 예. 이제 만 54세부터 이제 고위험군에 한해서는 무조건 매년 하시는 게 좋고 예. 만약에 뭐 흡연력이 뭐 20감년 정도다. 그러니까 한 값이 20년 이상 피셨다. 이런 분들도 해보시면 좋죠. 예. 펫CT는 한 1,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장내시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에 한 번씩 예, 해야 되고. 그거는 무조건 하는 게 좋고 네, 위내시경은 국가검진에서 2년마다 있으니까 그거는 꼭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가 기본검진에는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이라 그래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시안 쪽이 치밀 유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유방? 치밀 유방이 뭐냐면 예. 잠시만요. 치밀 유방이라고 있어요. 있어요. 치밀해요. 이 화면 그러니까 보시면요. 조직이 치밀해. 아 치밀이구나. 예. 이게 이제 유방 촬영술을 한 사진인데 예. 이게 까만 게 지방이고
이제 이 하얀 게 유선 조직,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그 예. 조직이거든요. 이게 매우 지방으로 가득 찬 유방, 그다음 이게 좀 치밀 유방.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를 저희가 치밀 유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에 암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하얀 선이 너무 예. 많아서 보통 유방 촬영술에서도 미세 석회화 아니면 이런 결절은 하얗게 보이거든요. 예.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너무 진하니까 잘 가려질 안 수가 보이는구나. 있다는 거죠. 예. 아. 그래서 보통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치밀 유방이신 분들은 유방 초음파를 같이 받으시라고 보내드리거든요. 유방 초음파는 그 유방 촬영술 하실 때 같이 세트로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음파는 저 똑같은 치밀 유방의 그 시야를 가리는 효과가 없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초음파는 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초음파 사진인데 예. 이게 다 이제 유방암의 케이스들만 모아놓은 건데요. 이게 지금 위에가 그 지방이고 그다음에 예. 이런 게 이제 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리지 않죠. 상대적으로 유방 촬영술보다는 잘 보이는 편입니다. 초음파가 예, 그래서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 촬영술이 이게 아프다고 막 유방 초음파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어. 유방 촬영술도 받고 거기에 추가로 이거를 같이 하셔야 되지. 두 개의 특성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유방 촬영술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유방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미세 석회화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미세 석회화는 유방 초음파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미세석회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아, 그럼요. 예, 미세 둘 다 해야 되나요, 그럼? 예, 둘 다 하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있다. 근데 그러면 유방 촬영술만 했을 때는 한 65% 정도 발견을 할 수 있었다면 예. 초음파까지 같이 했더니 90% 정도 발견을 하더라. 둘 다 해야 되겠네. 둘 다 하면은 제일 좋다. 근데 문제는 매년 아니요, 한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할 때 이거는 달라요.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 초음파는 안 아프죠. 초음파는 안 아프고. 막 누르는 게 아프다고 검사 했던 받고 거- 와서 아프다고 아프다고 그러던데. 했던 것 아, 같은데. 예, 잠시만요. 예, 사진 보실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아프. 위아래로 이렇게 예. 아. 이 정도로 압박을 하니까 그게 당연히 아플 아프겠네.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쫙 펴지기 때문에 영상의 사진이 퀄리티가 잘 나와요. 그렇죠. 아, 촬영술이 아프구나. 초음파가 아픈 게 아니라. 초음파가 아니라 촬영술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 꽉 누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 받으려고 아프겠네. 하시는데 아프겠어요. 예, 근데 이거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아, 예, 초음파로는 유방 안 촬영- 잡힐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무조건 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유방 초음파까지 같이 하시면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꼭 저걸로 촬영해야 되죠. 뭐 휴대폰으로 자기가 촬영한다든 그건 안 되죠. 의미 아유, 없죠. 그럼. 예, 그런 거 아프게 아니죠. 생겼네. 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왜 이렇게 유용해요 이거?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너무 유용하다. 그 네. 뭐 대충 됐고 부모님들 네. 60세 이상, 70세 이상 되는 부모님들은 네. 네. 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어른들 노인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암이 40대부터 잘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암, 대장암, 뭐 간암, 유방암 이런 거 다 검사를 해주시고 예. 그거는 60대 이상도 똑같이 Every 하시는 year. 게 좋아요. 예.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혈관 질환이 잘 생기시는 나이다 보니까 네, 그 어르신들. 전에 이제 보통 뭐 고혈압이나 예. 뭐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관리로 잘 해주시면서 이제 혈관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뇌 MRA도 이럴 때 한 번쯤 찍어보면 좋죠. 평생에 한 번 찍으면 된다는. 근데 그거는 이제 혈관 질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평생에 한 번 찍어도 괜찮으신데,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계속 있으면- 한 몇십 있으신 년 동안 분들은- 있으면 아. 혈관 상태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달라질 없거든요. 수 있으니까 네, 젊었을 그렇죠. 때 없더라도. 네네. 그래서 그럴 때 같이 찍어주시거나 아니면은 가장 먼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건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어요. 예. 경동맥 저희가 보통 여기 막 칼로 막 찌르고 뭐 이런 데 네, 있잖아요. 네, 네. 경동맥 여기를 초음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혈관 상태가 현재 어떻겠구나 약간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경동맥만 보면. 예, 왜냐면 여기에 이제 내막, 중막 두께라고 해서 그러니까 혈관 두께. 네. 혈관 두께가 보통은 이게 혈관 안 좋으신 분들 두꺼워지고 여기에 플라크라고 해서 일종의 찌꺼기들이 모인 그러겠죠. 게 거기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껴있다. 그러면 이분은 심장 혈관이나 뇌 혈관이 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다. 있다. 여기만 예. 보면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유추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이걸 실제로 보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뇌 MRA나 아니면 관상동맥은 CT.
관상동맥에 이제 조영제를 이렇게 넣어서 찍는 CT가 있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조영제도 맞아야 되고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은 경동맥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해보시고 그럼 나쁘게 야. 나왔으면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의사와의 상담하에 예, 추가적인 다른 데도 심장이나 해보자. 예 다른 데도 해보자 이렇게 어르신들은 어. 혈관 관련돼서 예, 그리고 좋다. 아 가장 중요한 건 또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약간 골밀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예. 이게 고관절 골절이 제일 문제가 돼요. 예. 보통 이제 70대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데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1년 이내에 사망 확률이 한 15에서 20%예요. 그러니까 거의 암 같은 거죠. 암의 사망률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예. 중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 못 하시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가시는 케이스가 맞아요.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골절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못 걷고 그쪽 이 근육도 다 빠지고 뭐 이런 영양 부족 상태고 이런 게 계속 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밀도 검사는 폐경 이후에 여성은 꼭 해보시길 바라고. Every year? 아니요. 그건 매년까지는 아니고 그건 이제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에 예,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골밀도. 예, 그다음에 남자도 사실 생각보다는 골다공증이 꽤 있어요. 잠시만요. 아, 그래요. 나이 들면 화면 보실게요. 골다공증이 다 생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50세 이상에서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일단은 골다공증만 해도 22%예요. 남녀 가리질 않고 네, 다. 그러니까 남녀 통산에서 22%고 여자는 더 높죠. 예. 여자는 골다공증이 한 37%, 그다음에 남자는 한 적지만 그래도 있고, 7.5%. 근데 골감소증까지 하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척추 쪽이랑 그다음에 이 고관절 쪽에 엑스레이 찍어서 이거를 보고 할 수 있는 거고. 검사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지는 검사한 쪽에서 알아서 챙겨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특히 요즘에 약이 좋은 게 나왔어요. 그 프롤리아라는 약인데, 골밀도? 예, 골밀도 관련해서 골다공증 약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딱 피하 주사 딱 2번,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딱 2번만 맞으면 끝이에요, 치료가. 정말요? 더 이상 골다공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예. 근데 와.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칼슘 섭취, 뭐 비타민 D 섭취 이런 거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병적인 골다공증은 치료가 거의 된다고 돼 그럼 있어요. 비어 있는 게 다시 차요? 아니면 거기서 멈춰요? 약간 골다공증보다는 조금 차겠죠. 예. 좀 찬다는 거죠? 예. 좋은 약 나왔네요. 예, 그게 저도 몇 년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 예. 됩니까? 예, 보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그러니까 많이 비어 있으면 그거 되고 예. 안 그러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칼슘제 그거는 먹고 뭐 이런 거. 비급여일 수도 비급여로, 있겠네요. 골다공증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니고 골감소증 정도면 네. 치료법이 확실히 있으니까 이거는 골밀도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예. 진짜 이런 걸 세상 처음 들어서 이런 거를 저는 건강검진을 몇 년을 받았는데 절대 이거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요? 언더스탠딩 뭐 먹고 삽니까? 와 이건 뭐 유료로 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료로?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예? 위 내시경도 안 하면서. 올해도 위 내시경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야 세상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해 오셨는데 요 얘기는 꼭 해야 된다 하시는 거 뭐 있으십니까? 요 얘기는 진짜 꼭. 저희가 뭐 중요한데. 워낙 질문을 잘 드려서 잘 안 빠졌을 겁니다. 예. 그 말씀만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검진 받고 나신 다음에 예. 그냥 결과지만 우편이나 이메일로 띡 받고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진 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예. 보통은 맨 앞에 이제 종합 소견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종합 소견에 이제 진료 요함, 뭐 추가적인 검사 필요함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네. 이거는 꼭 진료를 보셔야 되니까 써놓은 거니까 딱 그냥 검진 끝난 다음에 그냥 받고 끝내지 마시고 그 사후 관리를 좀 충분히 해주시라. 얼른 병원 가라는 말인데 네. 병원을 안 가세요 보통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 안 좋다네. 그게 안 좋다네. 알았어. 오케이. 나도 안 좋을 줄 알았어. 오케이. 그냥 별 문제 없어 이러고 그냥 너무 넘겨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고 그거는 가봐라.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보통.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와. 그것까지 챙겨주는 검진 기관이 좋은 기관입니다. 그 어디 가세요? 그 김윤수 쌤은 네. 본인하고 본인 가족들 혹은 부모님들 네. 뭐 특정을 뭐 하자는 건 아니니까
종합병원에 연계된 진단센터, 종합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연계된 진단센터 그게 그거지만 어? 전문 검진센터, 어허. 동네 조금 큰 병의원에 연결된 검진, 어. 그렇게 그 중에 아니면 내가 의사니까 그냥 내가 본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40세 미만이라 네. 그냥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냥 알아서 대충 알아서 하고 대충 가족들은 하고. 부모님들 부모님은 특히.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부모님은 종합병원 쪽으로 추천하죠. 병원이라니까. 종합병원. 종합병원도 그럼 대학병원과 뭐 아니면 뭐 삼성병원 뭐 이런 거. 다 좋지. 그러니까 굳이 꼭 빅5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네. 예. 대학병원 쪽이면 좋긴 한다고 생각이 납니다. 빅5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대학병원에서 하면 대학병원 된다.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왜요? 저- 왜? 그 의사가 아까 의사를 못 믿어요? 이게 어떻게 질문이 이러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일하고 하면서 본 게 있으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래 라면 공장 사장님들 라면 안 먹어. 그래, 맞아. 그럼 어. 저희 집에 가면 유튜브 안 봅니다. 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럼 유튜브 안 봐, 나는. 것 같아. 아 선생님도 안 하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야, 대학병원. 대학병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아, 그 이제 좋은 점은 네. 뭐 기계적으로 안 하니까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진료로 바로 연계가 되니까 만약에 폐암이나 뭔가 안 좋은 소견이 있어도 그 추가적인 다른 검사 없이 그냥 바로 토스가 가능해서 바로 토스에서 문제 있으니까 바로 그 진료 받으세요. 그래서 네. 약 드세요.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가 되잖아요. 아, 예. 그게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요? 야, 제 주변은 많이들 다 대학병원 부모님은 쪽으로? 예, 본인은 그냥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하면 되니 너무 이거 되니까. 하지 마. 아니 이런 질문 해야지. 맨날 그럼 뭐 뻔한 얘기만 하고 뭐 우리 모두 그냥 건강신경수치도 안녕히 계세요 하라고 KBS입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고맙습니다. 대충 야, 저희도 다 알아들었고요. 네. 김윤수 이런 얘기가 더 궁금하면 닥터 인사이드 예. 여기 가면 되죠. 예, 유튜브 채널 닥터 인사이드 보시면 됩니다. 김쌤이 하는 예. 윤수 쌤이 하는 닥터 인사이드. 저랑 친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닥터 인사이드 네. 유튜브 채널이라니까 많이 여기도 많이 가서 더 뭐 전문적인 내용이 많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희 아까 저 쉬는 시간에 잠깐 느낀 거 있는데 음. 가능하면 그래서 11월, 12월 이럴 때 건강검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1월에 받아라. 그러니까 한가할 때 시즌이 있어서 전화해서 한가한 시즌 언제냐 해서 해가지고 그 기왕 같은 비용인데 맞아? 예. 사람 한가할 때 받아야지. 네. 네. 1월에 받는 게 좋죠. 1월. 무조건 연초에 받으시는 게. 무조건 연초가 좋습니까? 지금은 절대 가지면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 12월이니까 많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뭐 영양제나 혹은 운동이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종합 루틴이요? 비타민? 네. 아니면 뭐 아주 삼촌 이내에 가까운 가족에게만 권하는 이런 거. 글쎄요. 의사니까. 그냥 건강하는 거, 잠과 뭐 그런 거죠. 뭐 운동과 운동하고 잠 잘 자고. 예, 뭐 다들 똑같이 하는 잔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예, 뭐술 적게 드시고 뭐 그런 거. 네. 근데 저도 사실 술을 그렇게 아주 절주는 안 해가지고. 예. 마음에 들어. 알겠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네. 윤수 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김윤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